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아산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까마귀 눈비맞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들판이 적막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핵심 톡톡 25쪽에 우리 학습 목표 1번은 뭐였죠?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네,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반영론적 관점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가 창작된 배경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들판이 적막하다. 이 시는 1992년에 발표된 시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적에는 90년대 초중반이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이네요.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농촌에 가면은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튀겨 먹고 이런 농촌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고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먹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메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메뚜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왜 없나요? 왜 없어졌을까요? 네,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가 사라진 농촌의 현실. 이거는 과도하게 인간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농약은 결국에는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메뚜기가 사라졌다는 거는 그 메뚜기를 먹는 동물들도 사라질 테고, 이렇게 되면은 생태계, 고리가 끊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뚜기가 사라진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우리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8쪽에 같이 적어주세요. 자, 우리 상단에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화자의 인식, 변화와 태도. 이렇게 보이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표현 방식. 네,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한 시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 측면에서 뭔가 반점도 많이 사용되고, 여기 보면 줄표도 많이 사용되죠. 줄표도 사용되고, 오, 아,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좀 더 유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학습 목표, 화자의 인식 변화와 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서부터 시를 읽을 텐데요. 첫 번째 쭉 읽을 때는 인식 변화, 화자의 상황과 정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판이 적막하다. 한번 볼까요?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자,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 준비하고 여러분들 내년에 가면 모의고사를 준비하겠죠. 이렇게 시를 공부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가면서 읽는 것. 자, 요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말 최상위권인지 아니면 그냥 상위권, 중위권인지 요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서 읽는 뭔가 습관을 한번 가져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눈을 감고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을 햇볕.
자, 여름에 너무 뜨거운 햇볕이 아니라 가을 햇볕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따사롭고 굉장히 기분 좋은 햇볕이죠. 여름 햇볕은 너무 더운데 아주 기분 좋은 선선한 공기 그리고 햇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기, 가을에 선선한 공기 얼마나 시원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지금 농촌의 풍경이 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익는 벼에라고 했으니까 자, 벼가 익는다. 자, 우리 청포도에서도 유사한 표현 봤었죠. 자, 우리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는 시절. 자, 청포도가 익는다. 자, 농촌의 풍요로움. 이것도 마찬가지. 익는 벼에. 자, 요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요. 농촌에서 뭐가 익는다 하면은, 농촌의 풍요로움을 예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익는 벼. 마찬가지로 뭔가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햇볕과 공기와 익는 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가을 들판의 풍요로운 전경입니다. 자, 이렇게 눈부신 것 천지인데 라고 했어요. 이렇게 눈부신 것이 뭐예요?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이 눈부신 것이? 네, 그렇죠. 가을 햇볕, 공기, 익는 벼. 이게 눈부신 것들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눈부시다라고 했어요, 화자가. 자, 눈부시다라고 했으니까 이 화자의 지금 인식, 여기에 나타나는 화자의 인식은 뭘까요? 자, 우리 핵심 톡톡 28쪽 3번에 보면은 화자의 인식 변화, 여기 한번 볼까요?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눈부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화자는 현재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구나.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인식은 첫 번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표지어 그런데에 주목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가 나오면 앞말과 뒷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네, 대조가 되죠.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앞부분은 어땠어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런데가 나왔으면 뒷부분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그런데는 뭐냐 하면은 자, 조금 이따가 다시 배울 건데 시상을 전환한다. 일단은 이렇게만 둘게요. 자, 시상.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시상이 뭐냐면 시의 생각과 정서예요. 시의 생각과 정서가 전환된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그런데를 통해서 이 뒷부분에는 뭔가 불길함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의 정서가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들판이 적막하다. 여기에서의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의 어떤 느낌이죠? 들판이 적막하다.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은 화자의 모습이죠. 화자는 이 아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길함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판이 적막하다. 자, 왜 충격을 받았어요? 들판이 적막하다. 지금 뭔가 막 눈부신 것. 이거는 시각적인 지금 심상이죠. 여기까지는 가을 햇볕, 공기, 익는 벼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심상입니다. 물론 공기는 눈에 안 보이기는 하지만 눈부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시각적 심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뭔가 시각적 심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들판이.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갸우뚱 하다가 그런데 뭔가 점점점 하다가 뭔가 딱 깨달은 거야. 뭐가 깨달았어? 뭔가 있어야 될 소리가 없어요. 메뚜기 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막하다. 적막하다는 뭐냐면 굉장히 불길하게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입니다. 자, 청각적 심상으로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메뚜기가 없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심소대 메뚜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사건. 자, 우리가 메뚜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식 변화.
자, 처음에는 눈부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꼈죠, 우리가.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상이 변합니다. 자, 들판이 적막함을 느껴요. 보이나요? 네. 그래서 뭐가? 메뚜기가 없음을 깨닫고 굉장히 충격을 먹죠. 자, 그래서 인식 변화, 아름다움, 그래서 뭔가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 2연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 이 불길한 고요. 이 오, 이것도 뭐죠? 굉장히 뭔가 이것도 충격. 그리고 뭔가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 이 불길한 고요. 이렇게 했어요. 불길하다. 고요가 메뚜기가 없는 고요함이죠. 이것을 불길하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자, 생명의 황금고리. 이거 뭐예요? 네, 그렇죠. 먹이사슬. 먹이사슬이죠. 자, 먹이사슬 중에서 우리가 메뚜기가 없으면은 메뚜기를 먹고 사는 것들도 다 죽죠. 메뚜기를 먹고 사는 것들이 죽으면 결국에는 맨 상위권, 최상위권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까지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이 끊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식 뭐죠? 이 생명의 황금 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먹이사슬과 그래서 불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불길한 고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자는 결국 여기에서는 어떤 화자의 주제의식이 드러날까요? 네,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 톡톡 28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은 표면적인 풍경. 자, 표면적인 풍경은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이 그런데 전까지 눈부신 것 천지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눈이 부시고 긍정적인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를 통해서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이거를 시상 전환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메뚜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불길하다.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죠. 이거를 뭐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으로, 그래서 메뚜기가 없는 적막한 들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의 짜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년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 보이나요? 자, 우리 들판의 눈부심과 적막함이 드러나고요. 2연에서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진 들판의 모습, 그래서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화자의 인식 변화와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목표, 표현 방식. 여기에 나온 표현 방식들은 조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표현 방식만 따로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28쪽에 보면은 밑에 지금 2번 표현 방식과 효과, 여기에 별표를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교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가을 햇볕에 공기에 있는 벼에 눈부신 것이 천지인데 그런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랩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랩 좋아하는데 랩은 뭐가 있어요? 라임이 있죠. 그래서 뭔가 똑같은 뭔가 말로 계속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뭔가 리듬을 뭔가 형성을 하잖아요. 이 랩의 라임 같은 게 시에서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햇볕에 공기에 있는 벼에 지금 천지인데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대로 끝났죠. 자, 이 대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볼까요? 푸른 표현 방식과 효과.
자, 대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 돌아올게요. 여기 표현 방식과 효과. 표현 방식이 이게 뭐냐면은 가군 에라고 해요. 이 가군이 뭐냐? 우는 뭐냐면 일단 우는 뭐냐면은 유사한 위치에 유사한 음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 운이에요, 이게. 자, 근데 각은 뭐냐? 이거는 다리각자예요. 자, 다리면은 뭐예요? 몸에서 끝이죠? 자, 그래서 유사한 위치. 이게 뭐냐면은 다리의 위치에, 그러니까 맨 끝에, 시의 맨 끝에 유사한 음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될 때 각운이라고 해요. 자, 지금 공기에 천지, 햇볕에 있는 벼에 천지인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맨 끝에 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라임을 맞추듯이.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운율을 형성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는데, 자, 의미를 강조하는데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 가을 들판의 풍요로운 모습을,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죠. 볼까요?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지금 뭐예요? 자, 이렇게 지금 시각적인 심상을 애를 통해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풍요로운 고향의 모습을 뭔가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부신 것 천지인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눈부신 것 천지인데, 여기 반점 있죠? 그런데 반점. 아, 반점. 자, 보면은 우리가 반점이 엄청 많죠? 자, 우리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칸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자, 우리 필요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이 사람이 쉼표를 사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좀 가르쳐준 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원칙적으로 한 행을 같은 속도로 읽어야 돼요. 같은 속도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한 행이 끝나고 나서 다음 행으로 되기 전에 일정 어느 정도 조금 쉬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쉬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데 여기 끊는 부분에 지금 쉼표를 의도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자, 그럼 더 쉬어야겠죠? 쉼표 사용했으니까 좀 더 쉬어야 되죠. 쉬어서 읽어야 돼요. 자, 쉬어서 읽어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천지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의도적으로 더 쉬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지금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햇볕에 공기 있는 벼에 굉장히 눈부신 것, 좋은 것들만 굉장히 가득해요. 그렇게 좋은 것들만 가득한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하면서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이 쉼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 이렇게 다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방방 떠가면서 좋다 우리 너무 좋아 지금 가을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텐션도 높아져야 되는데 텐션이 높아지면은 목소리도 말도 빨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천지인데 지금 말을 어때요? 의도적으로 쉼표를 활용을 해서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조금 쉬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문득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상한데? 지금 이게 뭐지? 화자의 마음속 말이 이거인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를 쉼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었나요? 조금 매우 어려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런데는 앞말과 뒷말을 대조적으로 이어주는 거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배웠었죠? 시상을 전환했다. 자, 시상 전환이죠. 자, 앞말과 뒷말이 반대되면서 자, 우리 긍정적인 의미, 지금 가을 들판의 아름다움에서 지금 메뚜기가 없는 들판의 적막함,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시의 생각과 정서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 들판이 적막하다. 아,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메뚜기가 없다. 오. 자,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 오. 이거는 뭐예요? 감탄사죠. 감탄사를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느낌표를 활용을 할 때 이런 감탄사 활용이나 느낌표를 활용을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탐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감정, 이렇게 들끓어오르는 감정을 팍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이런 표현법을 영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탐법의 표현 효과는 뭐냐 하면은 적막한 들판에 대해서 뭔가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이 아에서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아! 뭐가 없다. 이제 메뚜기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깨닫고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깨달음, 놀람, 충격입니다. 자, 깨달음, 놀람, 그리고 충격. 이런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메뚜기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충격이죠. 자, 그리고 이 오는 굉장히 충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거 왜 없지? 안타까움인 거죠. 이 충격과 안타까움의 심정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막하다 여기 볼까요? 들판이 적막하다 하고선 줄표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길한 고요 여기도 줄표가 활용이 되었네요. 자, 우리 줄표가 활용되면은 우리 반점, 쉼표하고 마찬가지로 좀 길게 읽으라는 거죠. 자, 적막하다 이렇게 길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불길한 고요 길게 읽으라는 거예요. 줄글로 이렇게 줄표를 쫙 사용을 하니까. 자, 이거는 뭐다? 길게 읽어라. 이런 표시죠. 자, 적막하다 불길한 고요를 길게 읽었어요. 자, 길게 읽으면 효과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화자의 이 들판의 적막함 그리고 고요함이 주는 당혹스러움, 이런 당혹스러움을 강조하는 거죠. 일부러 길게 읽으면서 적막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불길한 고요,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움, 정서 강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자, 우리가 지금 다로 끝나서 이제 시행이 이제 마지막인데 시가 다로 끝나서 완벽하게 시 문장이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활용을 했어요? 지금 말줄임표를 활용을 했죠.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문장을 완벽하게 종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하면서 뭔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이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줄임표는 뭐냐 하면은 이 말줄임표는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졌다는 위기감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표현 방식과 효과 이거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안 배웠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등교 수업 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해서 반복해 줄 거니까 여러 번 들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복습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표현 방식은 어떤 표현 방식을 쓸 때 시인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자의 생각과 정서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표현 효과는 표현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이 작가가 어떤 정서 어떤 효과,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 부분, 이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29쪽에 보면은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작가의 주제의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은 뭔가요? 수확량을 늘리려고 사람들이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메뚜기까지도 우리가 사라졌진 이런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과도한 농약을 사용한다. 그냥 우리가 열리는 것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만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농약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요? 적당히 사용하면 되는데 인간이 먹을 게 많아지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다 인간을 위해서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결론은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생태계의 먹이 사슬의 조화가 끊어졌다.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자, 볼까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으니 마지막 행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주제의식, 우리 작가의 주제의식이 뭐냐? 무분별한 욕심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됐어요. 이 부분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함.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가 객관식만 나올지 서답형만 또 나올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가 서답형이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를 잘 체크해서 기억을 해둬야겠죠? 이런 키워드 그리고 앞에 보면은 표현 방식, 가군의 쉼표 이런 키워드, 효과 요런 키워드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개관 보고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들판이 적막하다 27쪽 핵심 독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자, 갈래는 현대시. 자, 성격은 상징적이다. 자, 상징이 뭐예요?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상징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메뚜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생명의 황금고리, 이런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이다. 자, 우리 지금 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제재는 들판과 메뚜기. 주제는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 자, 표현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 몇 행서부터 몇 행까지 나와요? 1년에 1행서부터 3행까지가 해당되죠. 근데 적막감 어디예요? 들판이 적막하다 5행서부터 끝까지죠. 이것을 대비를 해서 풍요로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대비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심상을 통해서? 시각적 심상, 적막함은 청각적 심상. 그래서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대비하면은
뭔가를 대비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까마귀와 뭐를 대비했어요? 달을 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까마귀는 더 부드러워 보이고 달은 더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을 색채를 대비를 해서 간신놈들은 더 더러운 새끼들로, 충신놈들은 더 깨끗한 놈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 효과는 뭐냐? 무조건 강조예요, 강조. 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을 들판의 적막함을 강조를 하는 거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장 부호, 쉼표, 줄표, 느낌표, 말줄임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낼 겁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3번 영탐법, 가군, A, 반복, 다양한 심상,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 이런 것들로 주제를 드러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두 개는 어디에 나타났다? 지금 28쪽의 표현 방식과 효과에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냥 이제는 우리 우리 저번 기말고사처럼 그냥 핵심 톡톡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핵심 톡톡을 토대로 다른 시에 적용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을 반복해서 숙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3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산 배방중학교 국어교사 김하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